일단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신종 피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종 피싱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0월 20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한테 한 통의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보니까 요즘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남기던 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답장을 보냈죠. 그래서 평일 주간에는 일을 하니까 아침 저녁 형태로 이메일 대화를 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고 대화를 하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친구를 하자고 했는데 컴맹이래요. 카톡이나 디스코드 이런 SNS는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 페이스북 해킹을 당해서 SNS를 다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스카이프밖에 안 한다고 스카이프 친구를 이미 신청을 해놨대요. 저는 제가 스카이프 계정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뭔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프라고 하면 아무래도 몸캠 피싱으로 유명하거든요. 스카이프로 대화하자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옷 벗고 있고 그 영상에서 어떠한 행위를 막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면 어떤 파일을 보내주고 그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를 하는 순간 내 PC에 있는 내 폰에 있는 모든 게 털리게 되는 그런 구조의 피싱 형태입니다. 혹시 이게 아닐까 하고 좀 의심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일찍 자요. 저녁 10시, 9시 정도면은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새벽에 계속 메일이 오더라고요. 새벽 1시, 3시에 오빠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연락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사진을 보니까 일단 저는 의심이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글 이미지를 통해서 돌려봤죠. 유사한 이미지가 있는지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아닌지. 근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유사 이미지라든지 다른 사이트에서 발췌한 이미지는 아닌데 특이하게도 파일 이름이 with friend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만약 핸드폰을 사용해서 메일을 보냈다던가 했을 때 과연 핸드폰에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일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바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당일날 찍었고 사진 이름이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스카이프밖에 없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듯한 그런 메일을 보냈어요. 핸드폰 빨리 중고로 사라 했는데 좀 더 기다려보고 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이 오기 전날 목요일 말 새벽에 막 그 이메일이 왔는데 요즘 고민이 많고 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저를 헷갈리게 하는 메일들이 쭉 왔어요. 정말 누가 봐도 막 흔들릴만 한 얘가 진짜구나 라는 듯한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 아니면 예전에 작가로 일했었나? 하는 듯한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이 오고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반지를 샀다라고 하면서 손 사진을 보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바로 구글 이미지에다가 돌려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피팅 모델의 손 사진인 거예요. 여기서 저는 직감을 했죠. 이건 신규 몸캠 피싱이다. 하지만 저는 이 몸캠 피싱의 대처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한번 대화를 이어나가 보자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밤에 나랑 메신저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 페북 해킹도 당했는데 스카이프는 해킹이 더 취약한 거 모르니? 스카이프에서 누가 전해준 파일 막 다운받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스카이프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도 걱정해주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진짜 멀리서 보면 인성이 엄청나게 좋은 여자애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카이프가 아니라 라인도 된다라고 이렇게 와요. 라인을 통해서 피싱을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방법은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카이프보다는 라인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라인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 하고 라인을 깔았어요. 제가 바로 답장을 안 하니까 자고 있냐라고 또 연락을 해요. 뭔가 되게 급한 사람 같은 느낌? 그러면 라인으로 대화를 하자 하고 라인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라인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남녀가 나눌 수 있는 뭐 소개팅 같은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나가요.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뭘 했고 지금 뭐 학생이고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얘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와 비슷한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얘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와, 진짜 뭔가 흡입력, 몰입력이 있는 듯한 대화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하면서 사진을 딱 보내거든요. 근데 아무런 의심 없이 저는 그 사진을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 사진을. 다운로드를 왜 받았냐면 여기에 자기가 어디 있냐라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려면은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대를 해봐야겠는데 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맥OS를 쓰는데 라인이 다운로드 폴더에 액세스 권한을 갖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해요. 이거는 뭐 액세스까지는 괜찮지 하고 OK를 눌렀는데 그 다음에 라인이 내 컴퓨터를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딱 깨달아가지고 바로 deny, 거절 누른 다음에 와이파이를 끊고 컴퓨터 라인을 삭제를 하고 다운로드 파일을 다 삭제를 하고 핸드폰 라인으로 이제 메시지를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웃긴 게 내가 어디 있을까요? 하면서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오빠 잠들었어요? 오빠 자요? 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뭔가 자기가 어떠한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당해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빠져나오고 답변을 하니까 내가 함정에 빠지진 않았는데 다시 돌아왔구나. 그럼 방법이 또 있겠네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또 보내요. 근데 저는 이미 여기서 알고 이 사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는 순간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 사진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나 유튜브 컨텐츠 하나 뽑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액세스 당했다. 해커의 해킹 수법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유도를 했어요. 네가 한 짓이지 라고 하는데 얘는 절대 모르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잠깐만 그러면 이 사진도 그래? 하면서 또 사진을 뜬금없이 보내요. 근데 이 사진은 완전 그 전에 보냈던 사진들이랑은 다른 사진. 그리고 이 보내온 사진들 있잖아요. 흔한 데이트 사이트 데이팅 앱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얘한테 나 기분 나쁘다 하면서 대화를 그만하자 하고 나름대로의 제가 방금 당했던 어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미 저는 조치를 다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다시 켜고 구글 서치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었다라고 뜨는 거예요. 역시 내 IP가 털렸구나를 여기서 알았죠.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자체로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누군가가 내 검색 결과를 리다이렉팅을 한다거나 자동적으로 뭔가 검색을 하게끔 하는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런 알람이 뜹니다. 그럼 저는 분명 어택을 당한 거죠. 근데 저도 약간 침착하지는 못했는데 바로 다시 와이파이를 끊고 라우터를 재부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방화벽 설정도 다시 제대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 다시 와이파이를 켰더니 정상적으로 검색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제 컴퓨터에는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컴퓨터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 와이파이를 끊지도 않고 라우터를 재부팅하지도 않고 방화벽 설정까지 안 했다면 원격 조종, 그러니까 좀비 PC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내 검색 결과를 그 해커가 원하는 대로 리다이렉팅을 하면서 내 개인정보를 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신종 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금요일 밤을 지내고 토요일 아침이 왔어요. 저는 사실 얘한테 연락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 뭐가 어떤 걸 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 잤어요? 이러면. 근데 웃긴 게 프로필 사진을 이미 바꿨어요. 제가 이제 너 사진들 그 악성 코드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 유튜브 각 뽑았다 이거 올려도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은
누구한테도 보이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바꿨는데, 뭔가 킹리적 가심이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꼬드기려고 하는데 이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캡처 땄지. 이 사진을 보신다면 절대 피싱 당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또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한번 또 지켜볼까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이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 룸메이트가 있는데 룸메이트 설정도 굉장히 완벽해요. 룸메이트가 한 명 있고 이 집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 집인데 얘를 나가라고 내보냈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 룸메이트인 유코가 일본인인데 한국인 유학생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계속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계속 궁금하다. 그리고 하면서 말을 계속 돌려요. 그래서 이제 혼잣말을 계속 주구장창 하게 되는데 뭔가 되게 궁금하고 그 유코랑 유코 남친이 왔는데 내가 집에 있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야릇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 있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저한테 어떤 말이 나오기를 계속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계속 힘들고 궁금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해법을 줬죠. 야, 폰업을 하고 있어. 가서 영상 봐봐. 그리고 남친을 만들어서 실습을 해. 그러면 그 궁금증이 다 풀릴 거야. 그랬는데 아니 이게 링크를 보내준 적이 있는데 무서워서 안 봤다. 이제 보면 되게 궁금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배우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싶대요. 입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해도 되는 거냐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야, 고급 기술이네. 이렇게 말해보니까 얘가 말문이 탁 막힌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얘도 노력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야, 유튜브가 오지게 뽑았네. 고마워.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더라고. 야, 너 나한테 계속 뭔가 말을 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계속 모르는 척을 해가지고 막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거면은 진작에 얘기를 하지. 시간 낭비했니? 미안.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폰업을 보고 남친을 꼭 만들기를 바랄게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화가 난 척을 하더라고요. 목적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목적이 어딨어요. 제가 한 말 다 안 믿은 거예요. 이런 거라서 야, 너가 보낸 사진들 있잖아. 내가 이미 다 웹사이트에서 본 것들이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손은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사진 도용해서 썼다. 근데 그 사진들 뿐만 아니라 너 사진들 데이트 사이트에서 봤다니까 어디서 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지우고 싶은가 봐. 그래가지고 야, 너가 직접 찾아봐라. 아무튼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빨리 다른 사람 찾아봐 하고 야, 고생 많았다. 계속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 나한테 신규 몸캠 피싱 안 통한다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한국말을 잘해요. 신규 몸캠 피싱? 쉬운 말 좀.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지금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게끔 모든 스토리가 짜여져 있어. 자기의 컨셉, 자기의 신분,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고민,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 형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 세팅이 되어 있고 어떤 질문을 해도 모든 거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다리가 안 맞는 것들이 이제 좀 있었죠. 컴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 이메일을 확인하고 내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왔지? 이것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됐고 거기에다가 스카이프까지 내 아이디를 알아내서 신청을 했대요. 친구 이것도 말이 좀 안 되고. 그리고 세팅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성 경험을 해본 적이 없대요. 세팅상으로는 한국 나이로 23살이고 미국 나이로 21살인데 아직까지 경험이 없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라왔는데 성교육을 뭐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세팅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룸메이트 친구가 계속 남자친구랑 뭔가를 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세팅이 좀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러한 세팅 자체도 굉장히 어린 남성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팅?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사람을 몰입감 있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를 끌어당기는 그런 말투라고 해야 될까? 거기다가
자기가 좀 힘든 질문일 때는 한국말을 모른다고요. 켈리 출신이니까 한국말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거구나 하면 말을 화제 전환을 잘 하기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법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흐름이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방심한 상태의 사진을 보내는 거죠. 그걸 다운로드 받는 순간 펑. 그래서 이번 신규 몸캠 피싱 제가 직접 당해봤는데요.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대처가 가능했었을 텐데 제가 아마 이 방법들을 몰랐으면 그냥 당해버렸어. 좀비 PC가 되면 제 개인정보들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맥OS를 통해서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살았던 것이지 윈도우 OS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다운을 받았으면 좀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공유를 하는 거는 절대 비슷한 유형의 피싱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피싱을 건 친구한테는 요즘 댓글을 많이 달아줘가지고 굉장히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싶네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